네, 김용택의 동포세계입니다. 네, 가끔씩 동포분들로부터 이런 고충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전세 계약을 잘못해서 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서 이 전세금 때문에 참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가나 아파트 이렇게 주택을 구매하다 보면은 이 전월세라고 하죠. 이 전세나 아니면 일정 보증금을 대고 이제는 월세를 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가나 또 주택을 임대할 때 상당히 이 보증금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고충 상담을 의뢰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의 이 중국 동포입니다. 여기는 A씨라고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산 지역인데요. 6,500만 원을 주고 이 소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제가 받아보니까요,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이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해서 이 확정 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보니까요, 이 주식회사가 임대사업자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임대 기간은 2020년 7월 10일부터 2022년 7월 9일까지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임차인인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인 중국동포 A씨가요, 최근 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안내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안내문이었습니다. 이 기하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부산지방법원에 경매가 신청이 되어서 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안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였으나 귀하를 만나지 못해 안내문을 드리오니 소유자 및 임차인, 점유자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 문의처가 있고요. 참고로 기하가 소액 임차인 또는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때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지방법원 경매 12개의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러니까 종기일이 2021년 11월 23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안내문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받아든 A씨는 깜짝 놀랐겠죠. 이 경매로 지금 살고 있던 집이 넘어갔다는 것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겪어본 동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세를 주고 살았는데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으니까 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도 하지 않고 200만 원 정도 이사비 줄 테니까 빨리 방을 빼고 나가라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서 왜 이러냐 하고 따져보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책임 못 진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 도움을 요청해 왔던 것인데요. 이런 경우 이 A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부동산 계약 관련돼서 내 부동산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문외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이 부동산 전문가한테 좀 이와 같은 사항을 좀 의뢰해서 좀 알아보긴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세계약서를 맺고 이 확정일자까지 맺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주인이 와가지고 강압적으로 나가라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거는 우리가 좀 알아두면서 이 상황을 차근차근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이 서민들을 위한 이 전월세 임대차 보호가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우리가 법을 좀 알고 있으면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닥쳤다 하더라도 잘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원으로부터 날라온 안내문이랑 이 임대차 계약서를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부동산 전문가한테 보내줘서 자문을 구했는데요.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요, 2012년 7월경 8,400만 원이 이 새마을금고에 근저당으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담보로 8,4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금을 6,500만 원에 임대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한간에 듣기로는 이렇게 그냥 근저당이 잡혀서 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 담보 대출 받은 거를 갚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 집주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왜냐면은 요즘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전액 자기 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대출받아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좀 구매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상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 이 그런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은행에 이 대출받았던 비용을 갚는 그런 상황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좀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계약을 맺을 때 이 부동산 전문가가 하는 말이 이 한국의 이 건물, 아파트나 상가들이 어느 정도 이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잘 따져봐야 된다. 근데 아마 지금 이 전세 고충 상담을 해주신 그 분은 이 8,400만 원이나 이 담보를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금을 6,400을 받고선 그거를 갚지 않고 아마 이제 행방불명이 돼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아주 소형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한 6천만 원대가 이 매매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8,400만 원 이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것도 상당히 비싸게 지금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매매가가 6천만 원 미매이기 때문에 이분이 6,500만 원에 이 전세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사실은 전세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6천만 원에 그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그런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이 계약이 좀 이상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근저당으로 8,400 담보로 잡혀 있고, 근데 그거보다 낮은 6,400만 원의 이 전세금을 요구해서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볼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의심적인 그런 전세 계약이 아니냐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요, 이렇게 그 건물, 그 아파트나 상가가 근저당이 잡힌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면밀히 보고요. 그리고 위험성이 없는 것인지 이것도 좀 잘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가, 이렇게 아파트를 전월세로
뭐 한두 번씩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갓 오셔서 이렇게 전월세 계약을 맺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소홀할 수가 있죠. 네, 두 번째, 확정 일자를 받았는데 그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A씨의 경우 한번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 선순위로 근저당이 8,400만 원인데 거기다가 후순위로 전세보증금 6,5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리고 은행도 근저당 8,400이면은 원금이 한 7천만 원 정도라는 것인데 은행도 이거를 다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돈은 한 푼도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낙찰받은 사람이 이사 비용 정도 제한을 하고 나가라고 하면은 이 아파트를 비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현재 A씨는요, 2022년 7월 9일까지 임대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확정일자를 또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항력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이라는 용어를 잘 알아둬야 될 것인데요.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 이미 이 발생하고 있는 법률 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효력, 이미 그 유효하게 성립한 관리 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없는 법률상의 권능, 이런 걸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입자로부터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서 그 낙찰자에게 이 보증금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대항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월세 계약을 맺고 여러분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가 들어왔을 경우에 뭐 은행이 경매가 들어갔으니까 뭐 아파트를 비워달라 그래도 그거를 비워주지 않아도 계속 살아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매가 넘어가서 새로운 아파트 주인이 나타나서 그 강제로 이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또 요청해도 거기에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제때제때 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온 이 안내 문구대로 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러니까 그 A씨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 23일까지라고 했는데요. 그 안에 그 해당 부산지방법원이었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 계약서를 중개해준 이 부동산 측에서는 책임이 없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쳤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노발대발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이 부동산 전문가는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 중개해준 이 부동산도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 중개해주면 안 되는 건물을 중개해 주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책임을 부동산 측에 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 어디까지나 이 도의적인 책임은 여부를 가릴 정도이지 물질적 피해 보상이나 배상 책임을 이 부동산 이 중개업자에게 직접 묻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아파트 주인이 사라지고 행방불명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동산 측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임차인 당사자가 좀 더 면밀히 살피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알고 거기에 따라 필요하다면 특약 상황에다가 이 아파트가 팔리거나 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그 임차인의 이 전세금은 우선 변제해 준다라든가 뭔가 이 특약 상황에다가 이 특약 이거를 맺었다고 하면은 몰라도, 근데 제가 그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요, 이 특약
금액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 특별법 시행 규칙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세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16조에 보면은 이 특약을 정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좀 팔리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거기에 세입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이 전세 보증금을 뭐 우선적으로 보장해 준다라든가 뭐 그런 내용을 이렇게 특약상으로 넣었다고 하면은 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A씨의 경우는 그런 특약 내용이 또 전혀 기재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전문가는 또 이렇게 이런 조언도 해주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 이 근저당에 설정된 이 아파트인데 2012년 당시 기준으로 이 최소 한 2,200만 원까지는 이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런 좀 더, 그 아파트의 위치라든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법 규정이 어떻게 되었냐, 이런 것까지는 봐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내가 이후에 들어오는 근저당이라든지 다른 권리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러니까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 주택이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적 기반 보호를 위해서 유사시의 다른 담보 물건에 앞서 주택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이 서민 보호적인 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선 변제권을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또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은 이 우선 변제권과 같은 의미인데요.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민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법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 소액 보증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이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에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으로 이 보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이 A씨 같은 경우 2012년이야 근저당이 지금 그 아파트가 8,400만 원에 설정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데 2012년 그 근저당 설정되기 전에 그때 전세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2,2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요거는 그 당시에 이 법리, 그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서민의 주택 보증금 보장을 위해서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맺고 주민센터라든가 관공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이 전세금 보장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전세 계약 기간에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이게 이제 전세금 보장보험입니다. 저희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면은 전세보증금 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그래서 현재는 SGI 서울보증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전세금이 얼마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그냥 보험금을 내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유사시가 생겼을 때 일단은 그 보험회사로부터 이 전세금 전액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 전세를 두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장보험에 동시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동포 여러분들께서 한국의 이 전월세 계약, 이거를 이런 기초적인 거, 상식적인 거를 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시면 놀라실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전월세 계약을 맺으시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변실장 김용필이었습니다.